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곡선 위의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알려드렸던 거 전부 다 외우고 오셨죠? 제가 알려드렸던 그런 공식들 다 외우셔야지 계속 그 다음 내용, 그 다음 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못 외우셨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번 수업 끝나고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듯이 곡선 밖의 한 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곡선 밖의 한 점. 여기로 잡을까요? A,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이 점에서 이 곡선에 접선을 긋는다고 할게요. 그랬을 때 그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게 오늘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접근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 적재적소에 쓰시면 돼요. 뭐가 항상 편하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알려드리니까 문제에 따라서 편한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어떤 2차 곡선이 있어요. 이거 밖에 어떤 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밖의 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 찍으시면 안 돼요. 이런 데 찍으시면 여기서 접선 그을 수가 없죠. 그래서 포물선이다 라고 하면은 이 포물선 바깥쪽 접선을 그을 수 있는 쪽을 생각을 해줄게요. 그래서 저 A, B라는 점에서 포물선의 접선을 긋는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포물선과 접선이 만나는 요 점, 2차 곡선과 만나는 요 점, 이 점을 x1, y1이라고 잡을게요. 다시 말해서 접점을 우리가 임의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엔 뭘 할 수 있냐? 첫 번째, 우리가 2차 곡선 위에 한 점, 위에 점이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었죠. 그쵸? 그래서 2차 곡선 위에 점, x1, y1에서 접선을 구할 수가 있죠? 접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죠.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뭐냐? 그 접선이, 이 빨간색, 이 접선이 어떤 점을 지난다? A, B를 반드시 지나죠. 그쵸? 그래서 방금 구한 그 접선이 A, B를 지난다. 여기서 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쵸? 여기서 식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 세 번째, 뭐도 해줄 수 있냐? 우리가 방금 찾은 x1, y1이 2차 곡선 위의 점이잖아요. 곡선 위의 점이다 라고 하시면은 대입을 해줄 수가 있었죠. 그렇죠? x1, y1을 곡선에 대입해도 식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두 번째 과정에서도 식 나왔고 세 번째에서도 식 나왔으니까 두 개를 뭐 해주면 된다? 연립해주면은 x1 값, y1 값 나오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 그었을 때 그 접점을 우리가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접점을 놓고 그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A, B 똑같이 여기다 잡을까요? 어떤 방법도 있냐면은 A, B에서 접선을 그리죠. 딱 접선을 그었을 때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찾는 거 접점만 있는 거 아니었죠? 기울기가 m이다 라고 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뭘 하면 되냐? 우리가 기울기를 알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기울기가 m인 접선을 찾아줍니다. 그럼 접선이니까 직선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걸 뭘 해주냐? 그 직선에다가 A, B를 역시나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A, B를 지나고 있으니까 기울기 m인 접선이 A, B를 지나죠. 그래서 대입을 하시면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식에서 m 값을 구해버리면 되겠죠. m 값을 구하면은 바로 이 접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접점을 잡는 방법, 그리고 기울기를 잡는 방법. 이게 지난 시간에 한 거고 이게 지지난 시간에 한 거죠. 이 두 가지로 제가 문제 몇 개를 풀어드리고 두 개 차이를 조금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잠깐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지우고서 다시 예제 문제를 볼게요. 네, 간단한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접근법으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접근법, 접점을 우리가 설정하자라는 거였죠. 그래서 점 마이너스 4,2에서 타원에 그은 접선 방정식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제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타원 이런 식으로 생길 거고요. 마이너스 4,2를 찍어야 되는데 약간 센스 있으신 분들이면은 요거 파악하고 가시는 것도 좋아요. 이거 양변을 16으로 나눠줄게요. 그러면은 여기 16분의 3x제곱 되는데 그렇게 쓰면은 a제곱이 뭔지 안 보이죠?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바꾸고 나면은 3분의 16이 커요? 4가 커요? 3분의 16이 더 크죠? 이건 5점 얼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좌우로 퍼진 타원이 되겠다라는 거 파악되고요. 그리고 제가 보라는 건 요거예요, 사실. 4분의 y제곱이죠? 그럼 여기가 y좌표가 2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마이너스 4,2에서 접선을 긋는다고 했으니까 y좌표가 같네요. 마이너스 4,2 찍어주시면은 저기서 우리가 접선을 그을 때 지금 여기 y좌표가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접선이 그려지겠죠. y는 2. 우리가 타원 밖의 점 마이너스 4,2에서 접선을 두 개를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사실 이미 찾았어요. y는 2죠. 뭐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바로 찾는 경우도 있긴 한데 못 찾는다고 문제 못 푸는 거 아니죠? 모른다고 생각하고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접선 이렇게 그려질 거고 접선이 이렇게도 그려지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에서 접하게 접선이 두 개가 생깁니다. 그렇죠? 타원 밖의 한 점에서 접선 그릴 때 무조건 두 개가 생겨요. 그랬을 때 뭐 할 거냐? 이 접점을 우리가 x1, y1이라고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x1, y1이 뭔지만 찾아주면 접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죠.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x제곱 대신에 x1, x를 넣고요. 그리고 y제곱 대신에 y1, y를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굳이 저 밑에 파란색으로 쓴 식에다 대입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다 대입해도 똑같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4,2를 지나게 되죠. 마이너스 4,2를 지나니까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4를 넣고요. y자리에다가 2를 대입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x1과 y1에 관한 식이 하나가 나왔어요. 뭐 보기 안 좋으시면은 마이너스 4로 나눕시다. 그러면은 3x1 마이너스 2y1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게 되죠. 자, 근데 지금 미지수가 x1, y1 두 개니까 식도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럼 나머지 식 하나를 어디서 찾냐? 우리가 타원 위의 점이다 라고 하시면은 대입할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타원 위의 점이잖아요. 그러면은 대입을 하실 수가 있겠죠. 타원에.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타원 밖의 점이니까 절대로 대입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위의 점이기 때문에 접점도 타원 위의 점이죠.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은 3x1의 제곱 더하기 4y1의 제곱은 16이다. 이런 식도 나오게 되죠. 타원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x1, y1에 관한 식이 두 개가 나왔고요. 2차니까 연립하시면 2차 방정식 나올 거예요. 그럼 x1 두 개 나올 거고 거기에 따라서 y1도 나올 거니까 거기서 구한 x1, y1을 접선의 방정식에 대입해 주시기만 하면은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죠?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직접 한번 해볼게요. 두 개를 연립할 건데 어떻게 연립할까도 포인트예요, 사실. 자, 저는 마침 수가 예쁘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보시면은 3x1의 제곱이고요. 여기 4y1의 제곱이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y1이죠. 요거 제곱하면 4y1의 제곱 되잖아요. 그러면은 4y1의 제곱을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마이너스 2y1의 제곱으로.
그쵸? 그 다음에 이거 대신에 얘를 대입하자는 거죠. 그쵸? 마이너스 2y1은 마이너스 3x1 마이너스 4죠. 근데 결국에 마이너스 3x1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3x1 플러스 4를 제곱한다 생각하셔도 괜찮죠? 그래서 여튼 요거를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계산하시면은 12x1의 제곱 24x1은 0이네요. 맞죠? 그러면은 x1에 x1 플러스 2가 0이니까 x1은 0이거나 또는 x1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x1이 0이다 라고 하시면요. x1이 0이면은 y1은 2겠죠? 그쵸? 그리고 x1이 마이너스 2면은 다시 앞에 식에다 대입해보면은 y1은 마이너스 1이겠죠? 그쵸? 그래서 접점의 좌표가 0,2랑 0,2랑이 마이너스 2,1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는 x1은 0을 여기다 넣어주시고 y1은 2를 여기다 넣어주시면요. y는 2만 남죠? 그게 바로 우리가 찾은 요 접선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거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6x 더하기 마이너스 4y는 16이다 라고 나오니까 3x 더하기 2y 더하기 8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거 기울기 음수인 요 접선이 바로 이 녀석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흐름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접점이 없으니까 접점을 잡자. 그 다음에 방정식 세워서 접선이 마이너스 4,2를 지나니까 그거 대입하고 접점이 타원 위의 점이니까 타원에 또 대입하고 두 개 연립하면은 x1, y1 나올 테고 그거를 다시 여기다 대입하면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 이런 거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이 흐름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접점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접점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에서 뭐 접선의 방정식뿐만 아니라 접점까지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점이 바로 튀어나오니까. 되셨죠? 그래서 일단 요 첫 번째 방법으로 해봤고요. 살짝 요거 여기다가 표현을 해줍시다. 이거 지우고 이 접선이 y는 2였죠? 그리고 요 접선은 3x 더하기 2y 더하기 8은 0. 요 접선 두 개를 구했습니다. 요 오른쪽은 단순 계산이니까 그냥 좀 지울게요. 지우고서 두 번째 풀이를 갑시다. 아까는 점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기울기를 m이라고 놓을게요. 그림은 그냥 옆에 거 보면서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를 m이라고 놓았다라고 하시면은 접선의 방정식 기억하시죠? mx 플러스 마이너스에다가 루트 하고서 a제곱이 3분의 16이에요. 3분의 16 m제곱 더하기 b제곱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2를 지나죠. 그래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4,2를 대입한다. 아까랑 같죠? 그러면 대입하시면은 2는 마이너스 4m 하고서 자, 마이너스 4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6m제곱 더하기 4가 나오는데 우리가 궁금한 게 m이 얼마냐는 거잖아요. m이 뭐냐? 그럼 m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 루트 있어서 거슬리죠? 그럼 루트 없애줍시다. 제곱하면 되는데 그냥 제곱하시면 여기 루트가 안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4m을 이항을 해줄게요. 오른쪽으로 옮겨주시면은 4m 플러스 2가 요게 되고요.
이제 그냥 왼쪽 오른쪽 사이좋게 제곱해 주시면은 루트가 사라지죠. 그래서 16m제곱 더하기 16m 더하기 4는 3분의 16m제곱 더하기 4다 하실 수 있고요. 여기 4, 4 지워지죠? 16, 16, 16 있네요. 16으로도 다 약분을 해버립시다. 16, 16, 16. 자, 그럼 여기 m제곱 있고 여기 3분의 1m제곱 있죠? 넘기시면 3분의 2m제곱이 될 거고요. 더하기 m은 0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m값 바로 구해지시죠? 물론 이것도 선생님 전 이게 보기 싫습니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3 곱하세요. 3 곱하시면은 2m제곱 더하기 3m이 0 되죠. 그 다음에 m으로 묶어주시면은 2m 더하기 3이 0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는 m이 0이거나 2m 플러스 3이 0이죠. 따라서 m은 0 또는 m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옵니다. 보시면 m이 0이라는 말은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죠. 그쵸? 얘죠, 얘. 그쵸? 식에 대입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m이 0 대입하시면은 그쵸? x 사라지고요. 여기 3분의 16m제곱이 0 되죠? 그럼 루트 4만 남죠? 그래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예요. 그쵸? 우리가 그림 보면 알 수 있죠? 풀마 2가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쵸? y는 마이너스 2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잖아요. 그쵸? 이거는 타원의 접선은 맞지만 이 점을 지나지 않아요. 그쵸? y는 2만 지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고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아, y는 2만 접선이겠구나. 마이너스 4,2를 지나는 접선은 y는 2만 되겠구나. 마찬가지 여기도 m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고 하시면 여기다 대입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3x가 되고 이거 제곱하면 4분의 9죠? 그럼 얼마 되니? 풀마 4가 되나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풀마 4가 되는데 그렇죠? 요게 되는데 이것도 두 개가 다 될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보시면 지금 y절편이 4냐 y절편이 마이너스 4냐의 문제인데 여기서 타원에 그린 접선이 y절편이 양수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y절편이 무조건 음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y절편이 음수네. 요거겠구나. 플러스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구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 왜 여기서 실제 접선도 아닌 것들이 접선처럼 나왔냐라고 하시면은 사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제곱해버려서 그래요. 제곱해버리면서 값이 하나씩 더 생겼다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쉽게 생각하면 이런 느낌? x는 2라는 거 요거 양변 제곱해버리시면요. x제곱은 4가 나오잖아요. 근데 x제곱은 4 풀면은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요. 그쵸? 원래는 x는 2였는데 쓸모없는 거 하나 더 생겼죠? 그쵸? 우리가 찾고 싶었던 건 요건데 제곱을 해버리면은 다른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과정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실제 접선이 아닌 것도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없애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원 밖의 한 점에서 타원에 그은 접선은 무조건 2개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은 이거 뭐 접선의 방정식 4개 나오는데요 이런 말 할 리는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예제 봤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약간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예제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바로 갈게요. 자, 그러면은 새로운 예제 문제를 볼 건데 푸는 방법 자체는 사실상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미리 풀어놨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점 마이너스 3,4에서 이 타원위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타원이랑 점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 문제 자체는 사실 같은 문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접근법 2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 접근법, 접점을 설정해 놓고 가는 걸로 가볼게요. 그럼 일단 우리가 타원을 먼저 그려보면은 이렇게 타원이 그려질 거고 타원 밖의 점이 마이너스 3,4에서 당연히 타원에 2개의 접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접점이 2개가 생길 거예요.
접선이 두 개니까 접점도 여기 생기고 여기 생기겠죠? 그래서 그 접점을 x1, y1이라고 놓을게요. 그러면은 이 타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고요. 그쵸?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 이 접선의 방정식이 모두 3, 마이너스 3,4를 지나기 때문에 그걸 대입하면은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죠. x1과 y1에 관한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미지수 두 개니까 식이 두 개가 있어야 되고 나머지 식 하나 어디서 찾냐? 바로 이 x1, y1이 타원 위의 점이라는 거. 여기서 바로 식이 하나가 더 나오죠. 이 점을 여기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니까 연립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열심히 연립을 해주시면은 뭐 이거 2차 방정식 연립하는 건 1학년 때 하셨죠? 생략을 좀 할게요. 이렇게 접점이 두 개가 나오게 돼요. 하나는 마이너스 3,0이 나오고 하나는 5분의 9, 5분의 8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요 x1이 마이너스 3이고 y1이 0일 때 이 접선의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요. y1이 0이니까 여기 통째로 사라지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이 되는구나. 바로 이 접선. 얘가 x는 마이너스 3이겠구나 라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요거겠죠? 그렇죠? 이거 대입하면 나오는 게 x 더하기 2y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요 접선이 바로 얘가 되겠구나 라는 거 확인이 되시죠? 이런 식으로 접점 잡아놓고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접점을 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보시면 기울기인데 사실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계산 자체는 접점 구하는 것보다 기울기 m이라고 놓는 게 제 기준에선 계산이 좀 더 편해요. 그쵸? 근데 저걸 왜 쓰냐라고 하면은 접점을 구해야 되는 일이 오면은 이걸 쓰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접선의 방정식만 구한다라고 하면 보통 기울기를 쓰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기울기 m이라고 했을 때 접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고요. 이 접선의 방정식 역시나 마이너스 3,4를 지납니다. 대입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루트 없애기 위해서 제곱 해주면은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 요거 제곱하면 9m제곱 나오죠? 여기서 9m제곱 나오죠? 그럼 9m제곱 사라지면서 m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바뀌게 돼요. 2차 방정식이 아니라. 그럼 m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m 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접선의 방정식은 딸랑 요거 하나예요. 이게 뭐냐? 얘거든요? 이거 다시 쓰면은 x 더하기 2y 마이너스 5는 0이죠? 같은 식이죠? 그러니까 이 접선밖에 안 나오게 돼요. 그리고 기울기를 m이라고 했을 때 접선이 하나밖에 안 나왔다고 해서 이거 접선의 방정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 틀립니다. 그쵸? 왜 틀리냐? 요거를 빼먹었죠. x는 마이너스 3. 아니 그러면은 기울기를 m이라고 놨을 때 저 접선은 도대체 왜 안 나오는 걸까? 라고 하시면요.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놓을 때 애초에 y는 mx 플러스 뭐시기꼴 이런 형태로 놨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놨을 때 뭐 y는 뭐 세모 이런 식으로 x축에 평행한 접선은 만들 수 있어요. m이 0이면 되니까. 그런데 x는 뭐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y축에 평행한 요런 요런 직선은 이 형태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x는 1, x는 2, x는 3 이런 직선들은 이 형태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y를 없앨 수가 없죠. 그쵸? x 같은 경우에 그냥 m이 0이면 없어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y를 없앨 수가 없죠. 근데 마침 이 녀석이 뭐예요? x는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이 형태로는 애초에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 방법은 쓰면 안 되나요? 그건 아니죠. 얼마나 편한데 써야죠. 쓰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그래프를 그리시고요. 그리고 분명히 타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렸는데 접선의 방정식이 하나밖에 안 나왔네? 라고 하시면 뭘 생각해야 되냐? 이런 접선이 있구나. y축에 평행한 접선이 있구나 라는 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저거 구하는 건 쉬워요. 눈으로 보면 보이죠? 마이너스 3,4고 얘가 마이너스 3,0이니까 x는 마이너스 3이 접선이겠구나. 저건 이제 눈으로 보고서 여기다가 다른 접선이 하나 더 있네 하고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두 개가 있다. 되셨나요? 그래서 아까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기울기로 구하는 방법은 살짝 조금 위험할 수가 있긴 해요. 그래서 아까는 접선이 아닌 애까지 접선이라고 해놓고 지금은 접선 이내조차 못 찾고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울기 m으로 놓고 푸는 방식이 뭐 잘못됐다 아니면 부족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래프만 그려주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굳이 뭐 접점을 묻지 않는 이상 그냥 접선의 방정식만 구할 때는 보통 이게 편할 거예요. 기울기 m이라고 놓는 게.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려서 이게 진짜 접선이 맞는지 아니면 접선이 부족한 경우에는 내가 구하지 못한 접선이 있는지 이거를 꼼꼼하게 확인만 해주시면은 아마 문제 없이 이 두 번째 방법도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 살짝 지우고 접선 얘기 몇 개만 좀 더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접선 그리는 걸 하고 있는데 이건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한 거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서 포물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포물선 밖에 한 점에서 접선 긋는다는 얘기는 이런 점에서 접선 긋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쵸? 밖에서 긋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니라 저 바깥 부분에서 접선을 긋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생긴 포물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생겼다 했을 때 우리가 접선을 긋는다라고 하시면은 이 빗금친 부분 말고 딴 데서 긋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런 데서 이 바깥 부분에서 접선을 긋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포물선에서는 무조건 포물선 밖에 한 점 있죠? 여기서 포물선에 그은 접선은 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 어딘가에서 맞나요? 항상 접선 두 개 나오고요. 여기도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접하고 이런 식으로 접선이 항상 두 개가 나옵니다. 항상. 그쵸? 그래서 내가 뭔가를 구했는데 하나가 부족하네? 라고 하면은 뭘 빠뜨렸는지를 꼭 찾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타원도 타원 밖에 한 점에서 그거라 하시면은 요 빗금친 데에서 점 찍는 게 아니에요. 타원 밖에 한 점은 여길 얘기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 빗금친 바깥 영역. 타원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을 때 항상 접선이 두 개가 생깁니다. 항상. 그렇죠? 그런데 쌍곡선은 조금 달라요. 타원이랑 포물선은 항상 밖에서 그리면 접선이 두 개가 생기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쌍곡선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점근선부터 그려야겠죠? 왜냐면 쌍곡선에서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근선과 평행한 접선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점근선을 그리고 쌍곡선을 그려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예쁘게 그려주시면요. 되셨죠? 여기도 마찬가지. 쌍곡선 밖에 한 점에서 접선 그린다고 하시면은 이 빗금친 영역에서 점 찍어 놓고서 여기서 접선 그릴래요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점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접선을 뭐 요렇게도 그리고 요렇게도 그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저 봅시다. 쌍곡선도 쌍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으면은 일반적으로는 접선이 두 개가 나와요. 이런 점에서 그린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쌍곡선에 접하는 접선은 여기 하나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도 하나 나오죠. 이런 식으로 접선이 아닐 것처럼 보여도 두 개가 항상 나옵니다. 그런데 언제 안 그러냐? 그 예외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점근선 위의 점에서 그릴게요. 점근선 위에 있는 점을 하나를 잡아서 이 점에서 내가 접선을 그린다라고 하시면요. 접선이 하나밖에 안 생깁니다. 이거 하나 생겨요. 저쪽에는 접선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뭐, 여기? 뭐, 상관없어. 여기서 내가 접선을 그린다라고 하시면은 여기만 생겨요. 이렇게만. 이쪽에 접하는 건 생기지 않아요. 뚫고 지나갑니다. 만나지 않거나. 그쵸? 자, 그런데 그러면은 두 개 아니면 한 개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또 그건 아니에요.
점근선과 점근선이 만나는 요 점 있죠? 그쵸? 다시 말해서 쌍곡선의 중심에서 쌍곡선의 접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선 접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0개예요. 그쵸? 그림 몇 번 그려보시면은 이건 확인이 될 거고요. 일단 확실한 거는 점근선 밖에 그리고 쌍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은 무조건 접선이 여기도 2개가 나온다. 근데 점근선 위에서 아니면은 점근선의 교점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식으로도 보여드릴 수 있긴 한데 굳이 식으로까지 알아야 되나 생각이 들긴 하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계약하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곡선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까 하는 거 예제 문제 가지고 풀어봤고요.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기출문제 같은 거 보셔도 자주 보입니다. 그거 말고 여러분 포물선 있죠? 포물선의 접선에서 재밌는 성질들이 몇 개가 있어요.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윤택해지고 편안해지는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교과서에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지금 얼마 안 걸리니까 마지막으로 집중 좀 하도록 합시다. y제곱은 4px라는 포물선이 있어요. 제가 아래쪽은 일부러 안 그렸거든요. 이쪽만 좀 볼게요. y제곱은 4px라는 포물선이 있고 초점 p, 형 잡았어요. 여기서 제가 점 하나 찍을게요. 포물선 위의 점 A, x1, y1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점에서 접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그러시면은 점에서 접선 그으시면 쭉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쵸? 이렇게 연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가 보이나? 잠시만요. 네, 다행히 잡히네요, 카메라가.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접선 그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x1, y1에서 여기다가 그은 접선이 여기서 그은 접선이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은 y1, y는 2p의 x 더하기 x1이 된다. 이렇게 잡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여기 있죠, 여기. 이 접선과 x축이 만나는 저 x절편, 저기를 제가 b라고 할게요. 이 좌표를 b라고 하면은 b는 y가 0일 때 x값이니까 y가 0이면은 여기가 통째로 0이어야 되죠? 그쵸? 그러려면은 p는 지금 0이 아니니까 x가 마이너스 x1이어야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x1, 0이 된다. b의 좌표는 저렇게 돼요. 되셨나요? 그럼 뭘 하려고 요걸 했냐? 자,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여기 접점에 x좌표가 x1이 나왔죠? 그리고 저 점, 저 x절편에 x좌표가 마이너스 x1이죠. 그렇죠? 부호만 반대죠?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요. 여기 이 점 y절편이죠. 접선의 y절편. 저기 좌표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보시면은 마이너스 x1이고 여기는 좌표가 0, 뭐잖아요. 그쵸? 그럼 저기가 뭘까라는 거 찾을 수가 있는데 자, 마이너스 x1, 0, x1이에요. 그쵸? 그럼 0, y1일까요? 뭐 여러분들이 수원에서 등차 수열 배우셨으면 바로 나올 수도 있겠고 등차 수열 안 배웠어도 보시면 여기 x1이고 마이너스 x1이니까 여기가 중점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A, B의 중점이 바로 y절편이고 그러면은 y1이랑 0의 평균 구해주시면은 여기 좌표는 0,2분의 y1이 되겠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디다 써먹을 수 있냐면요. 포물선을 찾았는데
여기 뭐 3, 얼마로 할까? 3,6에서 접선을 긋는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게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는 3이라는 거. 그럼 요거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도 나오네요. 1이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기가 3이니까 여기 x절편은 마이너스 3이고 이거랑 이거의 중점이 y절편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3,0이죠. 0, 3, 6으로 갈 테니까 여기 y값은 3이 되겠다. 그럼 뭐 이거 기울기는 3 커질 동안에 y값 3 커지니까 1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응용하는 문제는 어차피 뒤에 있는 중단원이나 대단원 문제 나오니까 거기서 또 확인하도록 하고요. 여튼 이런 식으로 구해줬죠? 그래서 여기가 중점이 된다는 거 확인을 해줬고요. 그러면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포물선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준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준선 그리시면은 이쯤에다 그릴까요? x는 마이너스 p다. 그랬을 때 a가 포물선 위의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a에서부터 f까지 선 그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준선까지 선 그을 수 있는데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라는 거죠. 포물선이기 때문에. 자, 그럼 얼마로 같은지도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요 길이는 지금 p죠. 그렇죠? 그리고 요 길이는 a의 x좌표니까 x1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x1 플러스 p가 돼요. 다시 말해서 초점에서부터 a까지 거리도 x1 플러스 p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하나 더 해주시면은 보시면 여기 0에서 원점에서부터 b까지 요 거리가 x1이죠. 그렇죠? 이 길이가 x1이고요. 요 길이가 p죠. 그러면은 결국에 요 길이도 x1 더하기 p가 됩니다. 그렇죠? 이 길이도 x1 더하기 p고 이 길이도 x1 더하기 p고 이 길이도 x1 더하기 p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되는 삼각형 A, B, F가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 되게 돼요. 삼각형 A, B, F. 요 삼각형이죠. A, B, F가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게 됩니다. 그쵸? 근데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우리가 항상 해주는 게 있죠. 수직 이등분선이죠. 자, 저 F라는 점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쫙 그을게요. 그었을 때 그게 어디로 가냐? 자, 요 AB를 이등분하는 점이 바로 여기였잖아요. 그쵸? 여기가 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딱 내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 길이를 딱 반으로 나누죠. 수직 이등분 된다라는 거.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뭘 할 수가 있냐면요. 지금 여기서 이등변 삼각형 우리가 찾아줬죠? 수직 이등분선 찾아줬죠? 여기서 선을 하나만 더 그을게요. 요 점을 제가 H라고 하면은 H부터 B까지 이어줄게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뭘 볼 수 있냐? 이 사각형 보이시죠? 이 사각형.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다? 마름모라는 거 보이시죠? 왜 그러냐면은 자 볼게요. 우리가 요 길이 지금 x1 플러스 p라고 했잖아요. 요 길이도 x1 플러스 p인 거 보이시나요? 여기도 똑같이 x1 플러스 p죠? 그렇게 되면은 내변의 길이가 x1 플러스 p로 같네요. 그럼 마름모가 되죠? 그쵸? 그러면은 마름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이등분하죠. 그러면은 이쪽 대각선 이미 그려놨고요. 이쪽 대각선 연장을 해주십시다. 그럼 어떻게 된다? 요 길이도 같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지금 제가 약간 찌그러지긴 했는데 마름모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A고 여기가 F, B, H가 됐을 때 이 길이가 전부 X1 플러스 P가 되고요. 그리고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이등분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대각선의 교점이 바로 요 접선의 y절편이 바로 대각선의 교점 위치에 오게 된다.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도형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평행사 변형 먼저 보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심지어 마름모이기까지 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이등분한다는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요 길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것도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도 거꾸로 발견할 수 있겠네요. 이 점, 이 y절편에서 거꾸로 수선의 발을 이렇게 쫙 쏴주면은 거기 x축이랑 만나는 그 점이 바로 초점이 되겠다. 이런 것도 찾아주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기본 도형을 세팅해 놓은 다음에 길이에 대한 정보 쫙 지우고 그림 일부분 지운 다음에 문제를 그냥 내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요 A라는 점이 요 F라는 초점보다 조금 오른쪽에 있을 때를 그렸어요. 그런데 요 A라는 점이 좀 더 이렇게 원점에 가까울 때 그림도 그리실 수가 있겠죠. 그때는 뭐 A가 F랑 X좌표가 같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 마름모가 정사각형처럼 나올 거고요. A가 좀 더 원점에 가까이 가게 되면은 저 파란색 마름모가 이런 형식으로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오더라도 기본적인 설정 자체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 어떤 도형들이 보이는지 그 도형들 간의 관계, 길이 관계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히 좀 지우고요. 두 번째 보실 거는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문제화가 많이 되는 건 사실 못 보긴 했어요. 근데 알아두면 재밌는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뭐 외워야만 뭐 문제 적용시킬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y제곱은 4px라는 포물선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준선을 그립시다. x는 마이너스 p. 뭐 할 거냐면요. 요거. 준선에서 준선 위에 한 점이 있죠. 준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이 포물선에다가 접선을 그릴게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접선 그리고요. 여기도 접선 그리시면은 놀랍게도 준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 포물선에 그은 두 접선은 항상 수직입니다. 신기하죠? 이 점에서 그은 두 접선도 서로 수직이고요. 이 점에서 그은 두 접선도 수직이고 이 점에서 그어도 수직이고 준선 위의 점에서 포물선에 그은 두 접선은 항상 수직이 돼요. 그리고 이 역도 성립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를 지우고 볼게요. 우리가 포물선의 두 접선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해볼게요. 포물선의 두 접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두 접선이 마침 수직이었대요. 그러면은 그 두 접선이 만나는 교점이 있죠. 이 교점은 무조건 준선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도 성립한다는 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직하는 두 접선이 있다라고 하면 그 교점이 있는 곳이 바로 준선이 되겠다. 이런 것도 거꾸로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증명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그냥 증명은 안 해드리는데 한번 봐주시면은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은 포물선의 접선 성질만 좀 알려드렸는데 포물선 말고 타원이라던가 쌍곡선도 이런 성질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정말 오래된 역사를 지닌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그 갖가지 성질들이 정말 다 있어요. 구글에 그냥 2차 곡선의 성질 하면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제가 알려드린 정도로만 특히 1번 기억하는 정도로만 좀 알고 계시면은 앞으로 문제 푸실 때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학습한 내용 쭉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필기노트 올려드리잖아요. 그 필기노트에도 제가 수업하다가 이건 좀 보충을 해야겠는데 싶은 내용을 좀 써놓기도 하니까 꼭 그 필기노트도 같이 보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필기노트에도 이 내용 다 적혀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내용은 이미 다 끝났죠. 다음 시간부터는 중단원 문제 그리고 대단원 문제 풀 건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반드시 먼저 풀어 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하 교과서에 있는 중단원 문제 어디지? 44페이지, 45페이지를 일단 풀어오시면 되고요. 뭐 여유가 있으시면 대단원도 풀어오시면 좋습니다. 네, 일단은 44, 45페이지 풀어오시고 물론 그 전은 복습을 다 하셔야겠죠. 거기 교과서에 있는 예제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다루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